이모젠 커닝햄의 사진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사진사는 이모젠 커닝햄을 서부 사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서부 개척시대의 어머니 같았기 때문입니다. 1883년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커닝햄은 에드워드 웨스턴보다 3살이 많고 도로시아 랭보다 12살이 많고 앤셀 애덤스보다 19살이 많았으니 서부 사진의 최연장자였던 거죠. 그래서 대단했던 웨스턴도 애덤스도 커닝햄 앞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2001년 가을 캘리포니아 카멜의 아침을 기억합니다. LA 공항에서 난생 처음으로 빨간 오픈카를 렌트하여 에드워드 웨스턴의 작업실이 있던 카멜을 향해 달렸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었는지 예술인 마을 카멜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딘가에 차를 세우고 아침이 밝아오기를 한참을 기다렸는데 캘리포니아 따뜻한 햇살이 막 빛나는 바로 그때 건너편 화랑 쇼윈도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흑백꽃 사진이 보였습니다. 얼른 화랑 쇼윈도를 향해 달려갔는데 얼마나 황홀한 흑백이었는지 지금도 그날의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모젠 커닝햄의 카라였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카멜은 그런 예술인 마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웨스턴의 작업실이 있고 앤셀 애덤스의 작업실이 있고 이모젠 커닝햄의 사진이 빛나는 서부 사진의 보금자리 같은 곳이죠. 물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LA나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 꼭 카멜을 방문하셔서 웨스턴과 애덤스의 작업실도 보시고 아름다운 갤러리들도 보시고 웨스턴의 사진 무대 포인트 로보스도 보시고 캘리포니아 태양 아래 태평양을 보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길 바랍니다. 사진가라면 꼭 가봐야 할 F64 그룹이 탄생한 서부 사진의 요람입니다. 커닝햄이 사진에 관심을 가진 데는 포틀랜드의 워싱턴 대학교 재학대죠. 그러나 서부 개척 시대와 다름없는 포틀랜드에서 사진을 배울 곳이 없어서 편지를 이용한 원격 사진 수업을 받았답니다. 일종의 통신 강의죠. 성이 차지 않은 커닝햄은 포틀랜드 시내 유명 사진가를 찾아 나섰는데 놀랍게 포틀랜드에 서부 인디언을 찍은 에드워드 커티스가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커티스는 유명한 사진가입니다. 우리의 눈빛 출판사가 좋아하죠. 하여튼 커닝햄은 대학을 졸업한 후 커티스의 스튜디오에 취직합니다. 이것이 커닝햄의 사진의 길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사진집, 사진 잡지들이 커티스 스튜디오에 배달되었는데 단번에 커닝햄의 마음을 사로잡은 잡지가 있었는데 카메라 워크였죠. 뉴욕의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발간한 너무 유명한 사진 전문지였습니다. 카메라 워크에는 최신 사진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이모젠 커닝햄의 사진을 4개 파트로 구분합니다. 1기 픽토리얼 살롱 사진, 2기 식물 사진, 3기 누드 사진, 4기 가족과 지인 일상 사진, 5기 포트레이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기 픽토리얼 살롱 사진은 카메라 워크를 보고 따라한 거죠. 1907년에서 1915년 백금 프린트, 추종 작가는 거트루드 케제비어였답니다. 그 시기 아주 유명한 픽토리얼 살롱 사진의 대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커닝햄 사진에 또 한 번 변화가 오는데 샌프란시스코로 이사죠. 1917년부터 1920년까지 살롱 사진에서 벗어나 이제 식물을 찍습니다. 오늘날 이모젠 커닝햄 하면 식물 사진입니다. 그녀의 시그니처죠. 열심히 목련, 카라, 란 등 디테일 강조 식물 사진에 매진합니다.
1920년 대를 넘어서면 이모젠 커닝햄 사진에 또 한 번 변화가 옵니다. 바로 1921년 오클랜드로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죠. 여성 작가에게 큰언니, 남성 작가에게 큰누님, 서부연안의 중심이 됩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사진작가들을 규합하고 나아가 LA까지 확장합니다. 에드워드 웨스턴, 앤셀 애덤스, 헨리 스위트, 소냐 노스코비악 등. 1932년 F64 그룹도 커닝햄이라는 왕언니, 왕누님 덕분이죠. 오클랜드로 이사한 1920년에 에드워드 웨스턴을 처음 만납니다. 물론 그보다 먼저 191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도로시아 랭을 만납니다. 커닝햄이 어떻게 F64 그룹에 참여했는지, 이들은 또 어떤 사이였는지는. 그 모든 게 오클랜드 작가, 서부사진의 어머니 커닝햄의 사진 패밀리였죠. 커닝햄의 누드 사진도 꽤 유명한데 유튜브 윤리 정책상 못 보여드리지만 샌프란시스코가 개방적이지만 당시로서는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또 30년대는 대공황 시대로서 샌프란시스코도 난리였는데 사진을 찍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 일상들을 찍는데 만족합니다. 원래 초상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했었고 가족들과 지인들을 찍으면서 초상 사진을 제대로 한번 찍어보겠다고 결심하면서부터 이 포트레이트가 커닝햄의 마지막 작업이 됩니다. 커닝햄의 마지막 황금기는 1947년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을 때, 그리고 앤셀 애덤스가 자신의 캘리포니아 예술학교 사진학과에 초빙 교수로 초대했을 때 마이너 화이트, 도로시아 랭과 후진 양성이었죠.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예술대학 사진학과가 되었지만 이들이 원조였고 이들이 배출한 학생들의 린다 코너, 주디 데이터 같은 작가들이죠. 이 사진은 뉴욕에서 찍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입니다. 커닝햄을 큰누님이라 불렀던 장난꾸러기 앤셀 애덤스입니다. 파리에서 찍은 브라사이입니다. 함께 서부사진 교육의 메카를 만든 마이너 화이트입니다. 나이 차이는 3살이지만 항상 깍듯했던 매너남 에드워드 웨스턴입니다. 독일에서 찍은 독일 대표 작가 아우구스트 잔더입니다. 왼쪽 여인은 자매처럼 지낸 도로시아 랭입니다. 남편 따라 서부로 왔다가 절친이 된 뉴욕 작가 리세트 모델입니다. 아래 인물 사진들은 가족, 지인, 제자, 예술가들입니다. 또 몽타주로 보이는 인물 사진들은 유럽에서 영향받은 실험 사진입니다.
유명한 화가 프리다 칼로입니다. 전이 무용가 마사 그레함입니다. 이모젠 커닝햄이 사용한 카메라는 다양합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는 대형 카메라를 사용했으나 이모젠 커닝햄 하면 역시 중형 롤라이플렉스입니다. 물론 중형 하셀블라드도 종종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래 사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롤라이플렉스입니다. 이제 보실 사진들은 이모젠 커닝햄 모습들입니다. 1907년 워싱턴 대학교 졸업사진입니다. 1920년대 셀프 포트레이트입니다. 1930년대 셀프 포트레이트입니다. 1940년대 셀프 포트레이트입니다. 1960년대 포트레이트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이모젠 커닝햄은 1976년에 세상을 뜹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 아주 드문 커닝햄의 육성 사진의 고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찍이 카메라를 산 것, 대학교 다닐 때 사진을 독학 통신 수업한 것,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건판 대형 카메라를 구입한 것, 이제 힘들게 혼자 여기저기 찍으러 다닌 것, 초기부터 셀프 포트레이트를 즐겨 찍은 것, in the woods, 1906, on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campus. I set it up and jumped into it, and that was it. I don't know who tells me this. 그리고 과감하게 남편을 대상으로 남자 누드에 도전한 것, 백금이나를 통한 연축점 픽토리얼 살롱 사진에 도전한 것,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면서 스튜디오를 개업한 것, 본격적으로 인물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 조금씩 일거리가 생겨 무용사진 마사 그레함을 찍게 된 것 등등 60년 사진 인생의 주요 변곡점들과 의미 있는 사진들 이야기입니다. By the photograph ugliness, I'm afraid I'm a little too aesthetic to be anything but old-fashioned. I agree to that. I let myself be old-fashioned. Why shouldn't I? Well, this is 1910. It's when I was under the influence of William Morris, reading his stories and calling the titles. You know, these things were all done in platinum, and I have a few yet. That's called Wind. It really is a girl that shared my studio. These other ones, the dreamy ones, that's like her, and I think that's very good. She's pretty
pretending to see fairies is what she was like. And doing this kind of stuff. Voices of that. The editor of that department in Vanity Fair at that time saw something that I did of Martha Graham, and he wrote to me and asked me if I would be willing to go to Hollywood. And then he said also, please state your preferences. And I said, ugly men, because they never complain, you know. So that's what I got. I got ugly men. I don't hunt for anything. 마사 그레암 무용 사진을 찍으면서 비로소 손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I just wait until something strikes me. You know, whenever I photographed anybody who does anything with his hands, I usually come down and focus on it and do the hand. And today I had the most astonishing visitor, at least for me it was, because he saw my photograph of Robert Irwin's hands reading Braille in my book. And he really bought it from that, from seeing it. He had in mind to buy it for his office. He's a surgeon of hands. Well, I don't think there is a formula for a fine photograph, for every person has a different idea about one. I always think the finest photograph, from my way of thinking of what I do myself, is the one I'm going to do, not the one that I have done. So as soon as I've done it, it's finished. But I'm hoping someday to do a fine one. 결국 자신 사진들의 꼭 지점들을 돌아보면 자연성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보실 사진들은 주목받지 못했으나 커닝햄의 애정어린 사진들입니다.
앤셀 애덤스입니다. 아우구스트 잔더입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 커닝햄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앤생 애덤스의 조수 아론 로스가 바라본 커닝햄입니다. 그녀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사온 후에 변화된 사진 문화에 대하여, 또 그녀가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강직한 사진가였는지에 대하여, 특히 커닝햄과 애덤스와의 관계가 온우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서로 격에 없이 찍어주고 사진일에 언제나 상의했던 관계랍니다. 이 사진은 자신이 찍은 커닝햄과 애덤스 사진이랍니다. And Ansel, no, I'm just, I don't have the time for that, just, but, you can take the pictures. Well, she kept goading him and goading him and goading him, and he finally asked me, okay, go get the Hasselblad. 커닝햄은 롤라이플렉스, 애덤스는 하셀블라드를 사용했는데, And I have a photograph. 애덤스가 자꾸 누님에게 하셀블라드가 더 좋다고 장난을 쳤답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때 장난친 사진이라네요. 그렇게 망역한 큰 누님과 막내 동생 사이였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은 이모젠 커닝햄의 가족이 바라본 커닝햄입니다. 커닝햄 사진 중에서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사진들을 말합니다. Imogen's granddaughter. I've been a cinematographer for many years and the director of the Imogen Cunningham Trust. This photograph is one of my favorite photographs of Imogen's, although I have to say I have several. And this photograph means so much to me because it's a photograph Imogen took of Ruth Asawa and her children in her house. And Ruth, as you can see, is amongst all of her artwork and her children. And she is actually currently working, and some of her children are helping her. This young woman is Aiko, Ruth's daughter. She often helped, as probably all the children did, with getting the wire wound around this dowel so that Ruth could later flatten those little circles and produce this beautiful crocheted, for lack of a better word, sculpture. So there's a participation of the whole family in Ruth's artwork here. Imogen had a lot of themes in her work. In fact, this is a representation of just one of her many, many things. She worked with botanical work, with her family as a young family, and street photography. And this was really something that was not any of those. I see it as a document of her relationship with the Asawa family, an example of how she was able to really be a part of the Asawa experience in their household and life and capture a candid moment. Imogen's aesthetic practice was to see what was in front of her camera without intrusion and capture that without changing the scene. This was taken on a Rolleiflex, which makes a square negative. So as you can see, this is slightly cropped and printed in the silver gelatin process. This was made in late 1950s, and I remember her studio and her darkroom were in her house. And to go into her studio darkroom was quite a fun experience because you go up the front stairs of a small cottage in San Francisco, you go through the house, down the back stairs, and then in a door, and there was the dark 재미있는 이야기를 room, 하나 and it had 해주시는데 a dirt floor, and I couldn't stand it even as a teenager. 암실은 I couldn't 아래층에 stand up 있고 there. 수세는 위층에 And 있어서 she would develop her prints there. 커닝햄이 늘 불편하게 정착을 하면 곧바로 트레이에 담아서 위층과 아래층을 작은 몸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던 장면이 생각난다 합니다.
down the stairs in the front, and then under her front porch, she would wash her prints. She pulled out some fabulous prints from her. 마지막으로 참 정갈했던 라이언 갤러리 전시 보시겠습니다. 이모젠 커닝햄의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미술관, 오클랜드 미술관, 시애틀 미술관, 게티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많이 소장되었습니다. 커닝햄의 모든 전시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전시는 아마도 197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회고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상을 뜨기 전에 본인이 마주했던 최고의 전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젠 커닝햄의 사진 세계였습니다.